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산타가 온다라고 믿고서는 그 날을 기다렸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12월 사실 대응하기 힘든 달이기도 하죠. 쉽게 웃기 힘든 달인데 그래도 어제 강한 상승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 상승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떤 재료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성이사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크리스마스 많이 기다리시나요? 이성이사님 어떠세요? 네, 어릴 때는 많이 기다렸는데 네. 이제는 뭐 특별함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 보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하게 한번 제가 만들어 드려볼게요. 네네. 시장을 압도하는 이슈와 재료가 있는데요. 오늘 로봇 테마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전력기기주들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가 찍힐 때 갑자기 올라주고 또 시장이 관심에서 소외받았을 땐 내리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데 이번엔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HVDC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종목들을 또 많은 분들이 발굴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 이야기도 있는데 그중에서는 산타가 될 수 있을지 선물로 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반등과 함께 로봇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로봇 시장을 뜯어보면 관련된 키워드가 정말이나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 단순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대신해서 무언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연산하는 로봇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로봇 산업의 성장 단계를 보시면 초창기에는 크레인과 같은 부분 자동화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2세대에서는 높아진 성능으로 자동화 로봇이 탄생을 했고요. 3세대부터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키워드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성능은 더 높아졌고 노동자와 협업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너야 바로 휴머노이드인데요. 높은 성능과 이동성은 물론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라는 점에서 지금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죠. 최근에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테슬라 그리고 그 수혜주가 무엇인지 보다 보니 소프트웨어 단으로도 로봇의 관심이 확장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희가 대장으로 보고 봤는데 최근 시장에서 반응해주는 종목은 좀 다르죠. SOS랩, 유로메카, 클로봇. 그중에 SOS랩은 차량용 고정형 라이다 개발 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SOS랩이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고 있고요. 유로메카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과 산업 로봇 개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코 그룹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여기에 오늘 유로메카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 조선업에서도 로봇이 사용된다. 그 수혜로 유로메카가 점 찍어지며 빨간불을 켰습니다. 마지막 저희 시청자분들도 앞서 수익버스에서 리뷰했던 클로봇인데요. 지능형 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손을 잡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로봇주가 강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많은 테마들도 잠잠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거의 로봇 테마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까요? 네,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순환 관점에서 로봇주들이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로봇 산업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올해 연초에도 좀 비슷하게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 변동성을 많이 키웠었는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순서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도 역시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AI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발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보셔야 되는데 워낙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선 잘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업종군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부터 시장에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도 2025년도, 2026년도, 2030년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 외에 산업용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부분이 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낙후이 과했었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AI에 이어서 로봇 쪽이 좀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쪽에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고 있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볼 텐데 역시나 머스크의 영향 하에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이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동용 로봇, 산업용 로봇도 점점 적용되는 산업들이 방대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뉴로메카. 예전에는 그 치킨 튀기는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 기업이 조선사하고도 연관이 있나 봐요. 이성 이사님, 어떻게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선박을 건조하고 네. 여기에서는 인력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건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선체 관련해서는 사고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긴 뭐 관절과 함께 곡선으로 구현이 가능한 그런 로봇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는 우리가 커피숍에도 최근에 보면 네. 커피를 주문하면 이 커피별로 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로봇들이 있어요. 이게 좀 진보된 게 선체에 적용되는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로봇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쓸 수 있는 환경, 그 쓰임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면 시장에서 이처럼 부각이 되는데 지금 인구 구조가 줄어들고 있고 오늘 뉴스로 나온 게 이 고령화된 인구 같은 경우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뉴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올린 이유가 하나의 단면에서 또 로봇에 대한 뭐 수요 증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산업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는 뭐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부분과 함께 주요한 부품 같은 경우가 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로메카 같은 경우가 투자를 받는 형태에 부각이 된 게 감속기 부분 같은 네. 경우가 주요 부품이다 보니 함께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뭐 어떤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주요 부품들이 부각될 수 있음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 부품이 뭔지 그런 고민까지 함께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럼 유로메카가 이 K조선주 강세에 연동될 수 있는 로봇임은 맞는 겁니까? 연동될 수 있는 로봇은 맞는데 이게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배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뭐 대당 얼마, 마진이 얼마인데 이게 뭐 두 자릿수 마진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인력의 부족한 부분 정도를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모멘텀이고 시장이 뭐 조선업이 좋고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가 또 주가가 빠져 있다 보니까 반응하는 재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성 이사님, 그렇다면은 유로메카 지금 1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높아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뭐 접근에 대한 부분은 열어둘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아니더라도 뭐 한 25,000원대 이하 이런 가격대 왔을 때는 또 주가가 반응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마 순환매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또 뭐 자율주행이 부각된다라고 하면 로봇주가 부각이 될 거고 또 다른 산업에서 적용이 는다라고 하면 로봇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2025년이기에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도 빠져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전히 매력 높다. 그럼 유로메카보다 지금 더 핫한 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클로봇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요, 클로봇 이러다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 오늘 클로봇을 샀어야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찾아보니까 오늘 AI 융합 전기 구동 로봇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도 기존의 클로봇의 그 소프트웨어단에서 뭐가 확장된 이야기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저 확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죠. 지금 갑자기 거래가 또 붙는데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최근 어쨌든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로봇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 소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를 좀 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이제 웅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낙폭이 컸던 상태에서 자금이 새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추세적인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이제 4세대 로봇군들을 휴머노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휴머노이드에 들어가기 이전 단계인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눠봤었던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쪽에 대한 매출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진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용처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가장 많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용이나 협동용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공장 증설을 미국 쪽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로봇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협동용과 산업용도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탑 티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로봇의 최종 종착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기업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술력을 뽐낼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기업 안에서는 협동 로봇으로는 그래도 기술적인 강자들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부재하다. 그럼 우리 로봇 상승에 소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네. 우리가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이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 기업들이 매출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향후에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로봇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로도 충분히 몰릴 수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탑픽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지금 화면에 탑픽이 계속 나와서 저도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휴머노이드도 성장을 하고 산업용이나 협동용 로봇도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인 로봇 시장의 캐파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로봇 산업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구동계에서 원가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쪽에 대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물류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기 본부장님은 탑픽으로 로보티즈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성웅 우리 이사님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제작진이 살짝 실수를 해서 제작진을 로봇으로 교체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이성웅 이사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앞서 이재기 본부장님이 꼽아주셨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국내 증시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까? 10년 전이에요. 네. 2015년에 그 재난용 로봇 글로벌 경진대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을 했었어요. 오. 카이스트에서 이게 파생이 네. 된 거죠. 당시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탑입니다. 탑 속에서 현재까지 온 거죠. 10년 동안 기술 개발, 수직 계열화, 비용 통제. 그런데 차이가 뭘까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같은 경우는 단가의 차이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기본형 같은 경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관도 좀 떨어지고 가격도 한 3억 정도다 보니까요. 이걸 10분의 1로 줄이는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내년에 상용화 부분을 놓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스타로 등극될 수 있음에 따라서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로봇스타로 주목받을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산타 대신 내년에 올 수 있는 선물로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이번에는 2차 전지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스크도 있는 거 아는데 이 리스크가 다 시장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이제 남은 거는 언제가 그래서 찐 바닥인데 언제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한데잖아요. 앞으로 2차 전지를 둘러싸고 봐야 될 주요 두 포인트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시나 트럼프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IRA 친환경차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어떻게 칼을 휘두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완벽하게 세액 공제를 폐지해 버린다면은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타격을 피할 수가 없고 주가 조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완벽한 세액 공제 폐지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AMPC는 유지하되 일부 요건만 변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정만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검토에 국내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MPC 세액 공제에 따른 영업이익 기여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86%에 달하고요. 삼성 SDI가 47%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AMPC가 축소된다면 당연히 이들 기업에게는 실적 악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럽 시장도 봐야 됩니다. 여전히 정책이 결정한 2025년 수요. 유럽에서는 그 수요가 올해는 좀 부진했지만 내년에 다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CO2 배출 규제 강화, 그리고 주요국 보조금 제도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유럽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바로 오늘 기사를 보니까 11월 전기차, 중국 전기차의 유럽 수출액이 무려 42%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후에 관세 폭탄 때문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내년 유럽 시장 안에서 정책적으로는 전기차를 늘려야 되는데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은 축소되니 국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슈를 둘러싸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성 이사님, 네. 일단 오늘 2차 전지주가 장 초반에 반등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네. 테슬라의 4분기 판매량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사와 붙이면서 올랐거든요. 실상 도움이 있는 뉴스입니까? 이게 지금 뭐 판매량이 늘고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가는 복합적으로 좋은 상황이에요. 본업 같은 경우도 지금 원했던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 같은 경우도 규제가 허물어지면서 포텐이 터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와 연결해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판매량이 느는 구조 속에서 기존의 차량 단가 같은 경우가 유지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소재 업체들에게도 긍정일 수가 있겠지만 이미 모델 같은 경우가 중저가형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판매량이 늘었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출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느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와 연결해서 테슬라가 올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쪽을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의 반등과 국내 2차 전지주들을 연동시키기에는 과거만큼의 연동성이 좀 떨어졌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제가 11월 달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거든요. 10월 달,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내에 있는 셀업체나 소재업체들은 주가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았다라는 것은 뭐 비교 우위에 있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중국향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선결 과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판매량이 좀 견조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장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선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 판매량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와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따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면 과거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테슬라의 영향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전장에는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 5%가량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지금은 거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오늘장 2차 전지주들의 연휴를 앞둔 오후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송사님 브리핑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약간 보합권이에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짚어주신 것처럼 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나머지 뭐 프리미엄 소재 쪽이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시세가 동반해서 발생하다가 지금은 보합권 정도로 와 있어요. 그다음에 셀 업체들을 보더라도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30만 원 후반 이런 가격대가 좀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이 가격대를 깨고는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수요에 대한 부진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흘러감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냈던 2차 전지주들 현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 오히려 오후장에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2024년 끝나고 2025년 맞이하는 현 시점 찬바람이 불면 전기차주 보자라고 했는데 봤더니 오히려 손실만 안 왔습니다. 내년은 달라질 수 있는지 먼저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의견 궁금하네요. 네, 뭐 2차 전지 분석 참 열심히 했고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선결돼야 되는 과제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보유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 맞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쪽의 기업들은 주가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지금은 그런 공부했던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될 때까지는 좀 보유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신규의 매수로는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신규 매수로 지금 당장에 공략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성사님의 2차 전지를 향한 전략과 그 안에서 정말 업황이 살아나거나 수요단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제일 먼저 올라타야 될 2차 전지 버스는 무엇이 있는지도 공개해 주시죠. 만약에 수요가 살아나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 출처들이 다각화된 그쪽이 네.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살아난다는 건 어디 쪽에서 관찰할 수 있냐라고 하면 복합적으로 또 나올 게 우리나라 셀 소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가 않아요. CATL의 점유율은 더 늘어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관찰하고 수요와 함께 볼륨이 늘어나면 뭐 LG에너지 솔루션 정도 우선은 그렇게 보고 그와 함께 수요가 뭐 폭발하는 환경이 나오면 그때는 또 소재 업체들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차 전지주들 아직까지는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요가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숫자로 찍힐 종목들을 보자. 뭐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모범생처럼 보고 있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LG 에너지 네. 솔루션의 가격 전략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종목군들을 좀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 동박이나 분리막 쪽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덜 밀리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일단 주가름이 좋지가 못하네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달의 저점이 31만 원대이고 현재 35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밀리면 연중 저점까지 밀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형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난 8월 달의 저점대인 31만 원대를 밴드로 잡고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주가름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다 보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안 하고 싶을 지경까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다. 이런 상황에 지수 자체가 그 업종군 자체가 저점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어서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안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지금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산타가 되어서 시장에서 봐야 될 선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